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든든한 교대 언니 꽉잡아입니다. 네,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나고 슬슬 추가 합격자도 발표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교대에서 맺게 되는 관계들은 가장 처음에는 과 동기들,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짱 라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또 동아리나 기숙사 룸메들을 통해서 타 과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대는 단과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캠퍼스들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약간 좀 큰 고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됩니다. 예전에 친구가 학교에 놀러 왔었는데 제가 2m 걸어갈 때마다 진짜 아는 사람과 인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굳이 학교에서 핵인싸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좋은 관계 맺기 어떻게 시작할까? 저만 꽉 잡고 따라오세요. 네, 먼저 동기나 선배 관계없이 처음 만나면 무조건 존댓말을 사용하세요. 워낙 교대는 새내기 분들의 나이가 다양해서 당연히 동기니까 나랑 동갑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반말로 다가가면 서로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난처해지지 않기 위해 처음 만남에는 무조건 존댓말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또 정중하게 나이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서로가 말을 놓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편하게 말을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 학교는 학번보다 나이에 따라 존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후배분이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제가 존대를 하고 그분께 말을 편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처음 만남에는 알 수 없으니 정중하게 서로 존댓말로 다가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교대는 거의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정말 친해진 사이에서 편하게 대화하다 보면 진짜 가끔 욕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욕설을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처음 만남에 말을 막 험하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또 불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습관들을 잘 다듬고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초등교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뒷말하지 않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관계에서나 좋지 않은 일이고 안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더더욱 교대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퍼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소문도 금방 돌고 결국 돌아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서 하고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히 동기들 안에서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낯을 많이 가리셔서 어떻게 처음 관계를 맺어야 하지? 좀 걱정이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못 믿으실 수 있지만 저도 사실 낯을 꽤 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입학식 때나 첫 수업 때 주머니에 하리보를 꽤 많이 챙겨갔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동기한테 이렇게 슬며시 하리보 하나를 건네면서 좀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먼저 말 걸 건덕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또 먼저 다가가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조금 열고 있어도 누군가 꼭 다가와 줄 거예요. 그 초대에 기쁘게 반응만 해주셔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 안에서 끼리끼리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면 과 안에서 무리가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무리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훨씬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대는 진짜 팀플이 많은 편인데 사실 항상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같이 노는 무리들끼리 팀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 안에서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여러분께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또 혹시나 학기 초에 나만 고정된 무리가 없는 거 아닌가 하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기 초에 맺어진 그 무리가 뭐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랑 성격이 잘 맞고 취향이 잘 맞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시고 또 친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술자리에서 우리 조심합시다. 사실 많은 관계의 틀어짐이 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예의 없이 너무 편하게 경우 없이 구는 경우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즐기는 거 좋지만 잘 조절하고 조심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또 절대 술을 강요하지 않기. 사실 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누군가 나에게 강요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왜 술을 강요합니까? 우리 서로의 신념과 또 주량을 존중해 줍시다. 저는 처음 새내기 때 교대 와서 완전 감동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새내기 OT를 갔을 때 학생회에서 금주 스티커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저 진짜 그때 그 따스함에 완전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금주 스티커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술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대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다음입니다. 바로 선배들과의 관계인데요. 사실 제일 어색하고 조금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 선배들은 보통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학교에는 짝라인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 짝라인을 뽑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과에 짝라인이 있어요. 이 짝라인이 뭐냐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라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를 조금 더 각별히 챙겨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것 말고도 1, 2미팅이나 1, 3미팅을 통해서 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또 탁과 선배들은 보통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들을 알아가게 되면 선배들이랑 친해져서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고 밥도 한번 얻어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선배들이랑 밥약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막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먼저 밥을 사달라고 하지? 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먼저 선배들이 연락해서 또는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밥 사줄게 이렇게 먼저 약속을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 되고 또는 그냥 자기 번호를 주면서 밥 먹고 싶을 때 연락해, 밥 한번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연락해서 선배님 저희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밥약을 거셔도 됩니다. 그럼 선배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락에 응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쁨 받는 후배가 되는 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표현 잘하기입니다. 사실 선배들의 눈에 후배들이 너무 귀엽고 또 귀하니까 밥을 사주고 싶죠. 하지만 이런 사랑이 선배들이 밥을 사주는 게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선배들이 밥을 사주실 때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도 꼭 감사 연락을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사실 그거 하나면 선배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단계
내가 조금 더 센스 있는 후배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배가 밥을 사면 카페 가서는 선배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의 첫 만남 때는 선배들이 극구 말릴 거예요. 내가 커피까지 막 사겠다고. 네, 그럴 때는 또 감사히 얻어먹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럼 제가 커피 살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서로 부담 없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 3단계, 최고봉의 센스를 여러분이 발휘해보자면 선배들을 만나러 갈 때 미리 질문들을 생각해가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배들도 후배들이 처음이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늘 선배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을 좀 준비해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선배들이 아마 정말 잘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면 더 즐겁고 침묵이 두렵지 않은 화기애애한 그런 식사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선배들은 사랑스러운 2학번 후배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이지만 너무 심심해서 또는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선배들이랑 좀 연락하고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부담 없이 저희 교대 언니, 교회 오빠 인스타그램에 DM 주세요. 저희 교대 언니, 교회 오빠 팀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춘천교대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교대 언니, 교회 오빠의 든든한 교대 언니 꽉 잡아였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